이번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시험은 막 계산하는 게 많지 않으니까요. 커피나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보면서 눈으로 넣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100%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겠어요. 100점 맞는다고 자격증 2개 주는 거 아니에요. 100점 받으려고 막 집중하다 보면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요. 70점 근처, 65점에서 68점 그 근처 무던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 결과 나오는 게요, 거기가 가장 좀 적당하거든요. 계안으로부터 유심, 중간으로 향한 돌출한 공작물, 뭐라고 그랬어요? 수재였잖아요. 그죠? 그 상향식 있고, 직각 있고, 하향식 있고, 수재, 이거는 금방 나왔던 거네요. 윤변이 10m이고 유적이 20평방미일 때 경심은 얼마냐? 왜냐면은 원형이나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윤변이 길이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경심, 요거는 식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10m고 20이잖아요. 반드시 저거 두 개를 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경심이 뭐, 유적이 뭐, 윤심이 뭐야? 누구 뭐야? 윤변이 뭐돼? 화장실에서 뭘 누군 거야? 이걸 뭐 유적은 뭐 문화 유적을 얘기하나? 경심은 이거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나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날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는 숫자 갖고 하는 거예요. 숫자요. 숫자만 갖고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막 나누기 곱하기를 해보자고요. 10 곱하기 20 없죠. 곱하기는 안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누기밖에 없잖아요. 덧셈 30인데 덧셈도 없어요.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건 나누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누기. 10 나누기 20 할 거냐? 20 나누기 10은 할 거냐? 그 문제가 걸려요. 그죠? 10 나누기 20을 할 건가? 아니면 20 나누기 10을 할 건가? 이거요.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10 나누기 20 하면 얼마 나와요? 20 나누기 10 하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그럼 답 탁 나오잖아요. 아예 몰라도요. 그쵸? 이게 요령이에요. 네.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얘는 내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로 넘겨요. 뒤로 넘겨서 나중에 풀으라고요. 나중에 다른 거 풀고. 대신에 쭉 풀다가 다른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버뜩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해봐도 되고요. 그래도 뭐하다 싶으면 있는 숫자만 잘 활용하면 답은 나와요. 만약에 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선택하게 되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유량계가 유역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경우 가장 적정한 평균 강우량 산정 방법은, 비가 왔을 때 우리가 무슨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게 좋으냐. 유역에 불균등하게, 유역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지역마다 비가 오는 양이라든가 균일하지가 못했을 경우요, 적정한 산정법,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유역 면적이 있는데 전체 유역 면적에서 측정을 넣어요. 평균 강우량 측정하고, 저게 이제 강우량에 또 유속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강 같은 경우 저쪽에 어디죠? 양수리, 거기 가면 두물머리라 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물환경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물의 유심, 속도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그걸 다 계산하고 측정하고 다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읽어놓고 외워두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투과형 버트리스 사방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투과형이냐 아니면 막을 거냐. 뭐 사방댐 산에서 보신 분들은 어떤 건 다 막혀 있고 구멍만 뚫려 있고, 어떤 건 이렇게 얼기설기 뭘로 엮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고 큰 덩어리만 잡아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버트리스 사방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압에 강하다. 측압은요,
관심 없고, 그죠? 스크린이 뭐예요? 걸러주는 거, 그죠? 철강제, 에치빈 같은 거 딱 시공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댐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기 물 다 지나가고 큰 덩어리들, 나뭇가지 뭐 이부터 애들 다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만들었죠. 그죠? 폭이 좁고 댐 높이가 낮은 곳에 사용한다. 폭이 넓고. 왜냐면은 얘가 좁았을 경우요. 금방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넓어야만이 여기가 막히더라도 이쪽으로 또 물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투과형과 비투과형, 그죠? 흘러가는 목재 막는 거예요. 예. 선택 붙이기 방식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소단폭은 얼마나 하느냐. 요건 저 그림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죠? 발디딤 이게요. 좁아요. 10cm면 요거밖에 안 돼요.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20cm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좋고요. 근데 기울기는 보통 0.3 정도로 해줘요. 그 단끊기는 2m 간격으로 높이를요. 그 정도로 해서 끊고 사람이 거기 점검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걸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사람이 걸어가시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여긴 잔디 붙여야 되니까요. 갓대부터 쭈쭈쭈 붙여서 놓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이 점검할 수 있게 조그만 많았어요. 많이는 안 다니니까요.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소단폭은 어느 정도가 좋냐. 50에서 70이니까요. 그러니까 1m 이내 정도, 그죠? 발 디딤 공간이 50에서 100cm?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100cm면 얼마지? 이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그려주잖아요. 그죠? 100cm. 1m예요. 발 디디는 데가 1m. 그죠? 그런 거요. 그런 걸 보고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는 0.5 아니잖아요. 0.3. 높이 같은 경우요. 2, 3m는 엄청 높은 거예요. 붕괴형 산사태가 아닌 것은 붕괴, 무너지는 거.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붕, 붕락, 포락. 땅 밀림 뭐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동이에요. 같이 가요. 이거 보면은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그냥 전체가 이렇게 밀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밀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에는 대부분이 우리는 안반이잖아요. 위에가 밀려서 내려가는 경우요. 이것도 같이 좀 보시라고요. 중력에 의한 침식이 아닌 것은 중력에 의해서요. 중력이 뭐예요? 지구의 중심부로 땡겨져 내려가는 힘이잖아요. 그죠? 사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중력과 관계가 없는 단어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붕괴냐? 지중형. 지중형은 뭐였어요? 땅 속에서, 그죠? 물길이 생기고 점토 가져가고 모래 가져가고 동공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침식 만드는 거죠. 지활형이 있고요. 근데 유동형은 얘가 유동돼서 흐르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전체가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돌쌓기 방법에서 금기돌이 아닌 것은 어긋나게 시공한 돌의 접촉부가 맞지 않는 것, 힘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것, 들뜬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돌이 아닌 것은, 그죠? 예. 그럼 여기서 보면은요, 굼돌, 그죠? 이 굼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단어는, 보고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돌의 형태, 선돌, 거울돌, 포개돌 쭉쭉쭉 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굼돌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조공, 시공시, 소단의 수직 높이와 너비 기준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이제 황폐사면에 나무랑 풀 같은 걸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막아줄 것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수직 높이, 소단요. 소단의 수직 높이는 너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주면 좋으냐, 그거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1.5m, 50에서 60cm 정도다. 요거는, 숫자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까 그냥 읽어서 외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때 수평으로 계단 만들었을 때 수직 높이
1에서 1.5m 간격. 많은 높이로는 안 해요. 그죠? 소단 끊어도 보통 2m 단위로 끊고 하거든요. 너무 높게 하면은 위험해요. 무너질 확률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2.5m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요. 경암 지역 비탈만 안정. 보통 경암은 비탈 얼마 준대겠어요? 1대 0.3. 그죠? 연암은 최대 1.2. 토질은 1.5. 경암 지역에 땅깎이 비탈만 안정을 위한 공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경암이래요. 그죠? 암석이에요. 띠를 붙이면은 붙겠어요? 격자틀? 종비토 안 되죠. 그죠? 종비토도 만약에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이 경암에다가 여기다가 철심을 박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망을 엮어요. 그리고 종비토 품어 붙여요. 그럼 두툼하게 형성되면 나중에 잔디들 양잔디만 잘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제일 좋은 게 새 집 만들어서 건조 척박한 지역에 잘 사는 애들을 심어주면 돼요. 예, 그렇게 만드는 거. 해안 사방의 모래 언덕 조성 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안이고 모래 언덕을 만들 거래요. 공종이에요. 공종이 있고 공정이 있어요. 공정은 어느 특별한 일이 진행되는 순서, 일정을 공정이라고 그래요. 공종은 뭐 모래를 막을 거냐, 뭐 토사를 막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니면 뭐 배수를 만들 거냐. 그런 종류, 공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조성하는 공사는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거예요. 얘가 모래가 바람 부는데 어디다가 막아줄 거냐. 어디 모래를 침식되게 할 거냐. 그죠? 그럼 파도막이 모래 덮기. 그죠? 그다음에 퇴사울. 근데 정사울은 전사구의 후방 모래를 고정하는 것. 그죠? 앞에다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뭘 심었어요. 사초를 심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다 쓸려가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정사울과 퇴사울 얘들은 어디다 놓느냐 이거예요. 그죠? 보시면요. 식재목이 잘 활성화하도록 전사구의 후방 모래를 고정해서 그죠? 얘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퇴사울은 모래를 퇴적시킨 그런 개념이고요. 이런 걸 그냥 이제 읽어보시고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돌을 쌓아 올릴 때 지점에 콘크리트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따라서 이게 찰쌓기냐 몇 쌓기 이건 몇 번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 3평방미터에다 직경 30에서 40 그런데 배관은 32mm, 뭐 45mm 이게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막 뭐 39mm짜리 넣을까? 그런 건 없어요. 관 박아서 하고 대부분 PVC를 많이 박습니다. 비탈 다듬기나 단끊기 공사로 생긴 토사에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작물은 얘는 단 쌓는 건 겉으로 낸 거지. 누구막이 우리가 우격, 그다음에 면상, 누구, 구곡 넘어가는 그거고요. 산 비탈 흙막이. 그다음에 여기서요. 그 나온 흙은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어요? 땅 속에다 넣어가지고 그죠? 사용하라겠잖아요. 대신에 나무 뿌리 얘들은 전부 없애버리고 근데 유기토 같은 경우는 표토면에 활용하라고 그거예요. 그죠? 땅 속에다가 거기 공사하면서 생긴 흙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질 계통별 분포 면적과 구성비가 가장 높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우선 생각해봐요. 현무암? 몇 군데 없어요. 그죠? 현무암의 주상절리 같은 거 잘라서 또 그걸 또 판석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석회암? 전국에 없어요. 결정판암? 화강인데 편마암요. 화강 편마암. 우리나라 엄청나잖아요. 지표만 해요. 그 여러분이 산에 가시면 전부 다 뭐예요? 화강암이잖아요. 모든 산이.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변형이 생겨서 화강 편마암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골마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방댐과 뇌견상 모양이 유사하다. 계곡의 골막이 생각하면 돼요. 골막이요. 고를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고를 막는 게 뭐예요? 사방댐도 똑같이 막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방댐처럼 거의 모양 비슷하다. 대수면과 반수면이 모두 있다. 사방댐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골막이는 어떻게 돼요? 대수면과 골막이는 반수면을 축도하고요. 중앙부를 낮게 해서 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중앙부를 낮게 해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를 이렇게 다 막아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요. 물이 그냥 넘어가는데 유속 줄이고, 유속이 줄면 어떻게 돼요? 이 가장자리에 침식이 안 되겠죠.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런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개상에 저하될 위험이 있는 곳에 계획한다. 그렇죠. 돌골막이와 돌사 기준이 1대 0.3을 한다. 예. 요거를 시공하는 시스템을 한번 살짝 생각해 보시고 하면 돼요. 그죠? 계상 자체가 주저앉는 여기다만 바닥 단위까지 같이 딱 넣어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거를, 보신 분은 조금, 혹시라도 나중에요. 산 같은 데 가다 계곡을 막아놓은 뭔가가 있어요. 접근하기가 좀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유심히 이렇게 보시라고요. 봤을 때, 저게 무엇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서 봤을 때는 보이잖아요. 그죠? 저 밑에다가 그 떨어지는 낙차에 힘을 망주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저게 물방석을 만들었구나. 또 위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데 말라 있는데 바닥에다가 돌을 박아놓고 콘크리트 이렇게 해놨다. 저건 바닥 따지기도 한 거구나. 그런 걸 보시면서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중력식 사방 때문에 안정 조건의 거리가 먼 것은 이거 나왔던 거네, 그죠? 전두에 대한 안정, 고정에 대한 안정, 재체 파괴에 대한 안정, 그죠? 이런 거는 그죠? 금방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디에요? 불투과형 중력식, 이거 지난번 시간에 나왔던 거네, 그죠?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 때문에 구축 재료에 의한 구분 중 내구성이 낮지만 산사태지 등 응급 복구에 적합한 것은, 그죠? 응급이잖아요, 응급이요. 그래서 응급 때문에 얘기했어요, 그죠? 밀사키, 흙은, 그죠? 큰 돌. 가장 좋은 거는 돌망태인데 얘는 밑에 1m 정도 깊이로 1m 탑하게 해서 여기다 넣는 거죠, 돌망태를. 채우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부직포 딱 대놓게 되면은 물만 빠져나가니까 안정적으로 여기 고상이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런 거. 수로 경사가 30도, 경심이 0.6m, 유속계수가 0.36일 때, 이거 계산하는 거는요. 어디 갔어? 또. 이제 계산은 이 H값이니까 탄젠트 무조건 쓰고요. 계산 문제가 나왔다.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걸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공식 못 외웠는데 그러면 넘어가시라고요. 그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시간 됐을 때 와서 찾아보시라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이걸 풀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그 계산기 쓰시는 게 요거 써보셨어요? x의 3분의 2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못 풀어요. 계산기. 이게 안 맞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풀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x의 y승 하면은 뭘 눌러야 된다고 했다가요. 잘 안 쓰니까요. 이런 거를 계산기를 두드리는 연습해야 돼요. 공식이 와서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계산기를 두들겼는데 엉뚱한 답이 나오고 계속 에러라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계산기 쓰는 거를 꼭 연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거예요. 나머지는 활용할 거거든요. 전부 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는 숫자, 그죠? 탄젠트 30 넣을 거고, 높이 관련이니까, 그죠? 경사니까 높이 관련이니까 탄젠트 넣을 거고, 나머지 0.6, 0.36 쓸 거예요. 그러니까 0.6, 0.36 써요. 그죠?
요거는 계산 못 한다는 거죠. 요거요. 2분의 1에 2분의 1 자승 이런 거요. 이거 연습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게 뭐 하면은요, 집어 던져요, 저건요. 저거 뭐 굳이. 왜냐면 한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가 머리 복잡해서 못 풀면 손해가 나요. 아셨죠? 근데 사방사업대상지 분류해서 황폐지 초기 단계, 처감지 문제, 그죠? 처감형. 그럼 이거는 처감지부터 쭉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민둥산이 최종적으로 간다는 거, 그죠? 임간나주로 갈 거고, 땅 밀림은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그죠? 그런 거에서 여기서는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뭐 분류해서 어쩌고 땅 밀림지,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변화 과정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산지 사방 식재용 뭘 심을 거래요. 수목에 요구되는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산지에다가 사방공사하는데 심을 거예요. 그럼 얘가 우선 첫 번째 무엇을 심을 거냐는 거죠. 예. 무엇을 심을 거냐는 거죠. 척박지에 대한 정류가 강하고 피음력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갱신이 용이할 것, 뭐 생장력이 왕성할 것, 건집이 한해 강한 수종일 것. 지하에 수위도 없잖아요. 척박지형, 그죠? 산지 사방.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방공사할 때 사진 보면은요, 전부 그냥 막 그 하얀 옷 입고, 옛날에는 그 하얀 옷들 많이 입었잖아요. 하얀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 입은 할머니들 가서 심고, 그냥 맨산에 민둥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서 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땅을 파면 푸석푸석해요. 그러니까 액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건조하고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이거 강해야죠. 그리고 심어가지고 생장력이 왕성해야죠. 그죠? 갱신이 용이해야 되죠. 그때 양수, 수종? 꼭 양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양수, 음수에서 얼만큼 빨리 심느냐.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양수, 수종이 좋긴 훨씬 좋죠. 그죠? 갱신용이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겠는데요. 이 문제는 갱신이 용이할 것은 나중에 심고 나서 갱신인데요. 이것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갱신요. 그죠? 예, 요거는 제가 볼 때 요거 정답 처리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양수가 와서 첫 번째 양수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수면서 선궁. 그죠? 갱신은 수종갱신 하려면 그건 몇십 년 뒤에 거잖아요. 그죠? 중간에 또 뭐 보식을 한다든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약간 좀 문제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한번 여러분이 잘 골라서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갱신이 용이할 것은 이거는 답이 2번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차식 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